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에 삼성화재 관련돼서 지인이 여쭤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걸리는 거는 IFRS 회계 기준에 대한 보험사들 기준이 틀려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1등 기업이고 1등, 2등을 나누기는 하지만 좀 규모가 크죠. 저는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분석하거나 단일 기업, 단일 업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화재를 제가 과연 분석이 할 수 있을지 일단 보고, 제가 의구심들이 나오는 게 있는지 보고, 일단 회계 기준 자체에서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회계 기준이 바뀌는 거는 보니까 일반 제조나 이런 기업에 대비해서 고액 돈을 보험료로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회사가 커가는 구조잖아요, 보험 자체가. 회사가 그러려면 일단 보험료가 많아야 될 거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고객 수가 많아야 될 거고,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이 적어야 될 거고, 그래야 신계약비가 빠지고 되고요. 유지비 혹은 사업비라고 얘기하죠. 이걸로 이제 회사를 유지하는 거고, 보험금은 이제 청구로 돼서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돈이 나가는 부분이고, 요즘엔 유배당 상품을 팔지는 않으니까, 유배당 상품이 이자율차라든지 사업비차, 또 하나가 있었지? 유지비, 사업비, 이자율,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런 어떤 회사가 우리가 보험료를 가지고 이 정도로 운영을 했어 가지고 남은 게 있으면 고객 돈으로 돌려줬던, 이제 그 대신에 부분이 있다가 없어진 게 대신에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였죠,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계산식이 좀 복잡하죠, 계리기 쪽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보험사 쪽으로는 회계보다 위에 있다는 게 계리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보험 회계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이걸 만드는 계리팀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파워가 좀 있죠. 상품을 만든다든지 유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계리팀의 어떤 산식에 따라서 파워가 좀 센 편이 있고, 일단 보험 쪽으로는 일반적인 제조하고는 틀리죠. 일단 유배당이 아니다고 하면, 그럼 보험료 쪽에서는 신계약비를 많이 받아야 될 거고, 이 신계약비에서 설계사한테 돈이 들어가는 계약비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유지비가 들어갈 거고, 변액이면 뭐 특별계정으로 들어갈 거고, 그 유지비 안에서 사업비가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죠.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받아서 그걸 잘 운영하냐, 그리고 지급이 좀 적어야 되죠. 하재 쪽이면 또 그런 부분이 나겠죠. 재보험으로 나누거나 일반 상해로 나누거나 자동차 보험으로 나누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같은 이제 분류 하재 내용으로 치면은, 그러면 뭐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독보적인 기업이 또 있죠.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있고, 상해, 하재, 선박, 항공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하재로 들어가죠. 그 이런 부분이 재보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단일 보험사가 아니고, 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을 다 끼고 있습니다. 다 보험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선박, 항공 뭐 이런 큰 재보험이 많은 회사들을 엠빵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고가, 선박 사건이 나면은 엠빵을 하는 거죠. 자가 아니라 재보험사들하고, 그 재보험사에 또 재보험사들이 또 있고, 이러면서 뭐 이런 돈이라 자기 돈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워낙 장기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는 게 계리팀이고, 일단은 뭐 보험이라는 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여기 이 라인에서 패스하시면 됩니다. 보험이라는 게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만, 보험이 내 돈을 가지고 모아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설계사비 나가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고, 그걸 운영을 하면서 회사가 커나간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고요. 일단 뭐 화재 뭐 이제 보험 쪽으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회계 기준이 좀 바뀌면서 뭐 1등 기업들이 좀 바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뭘 할 것인가, 어딜 봐야 될 것인가는 저도 참 고민이 되긴 합니다. 고민이 되고, 삼성화재 1등 기업이기도 하고, 일단은 네이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IFRS 뭐 적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고, 뉴스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출액은 좀 올랐지만 영업이익도 뭐 증가율도, 그러니까 이게 회계 기준이 바뀐다는 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이제 원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점에서 회계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그 기준을 잘 알든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근데 워낙 보험사나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 조건이 남의 돈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돈으로 일으키는 돈이 아니라 고객의 어떤 보험료, 예수금 뭐 이런 걸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보험 관련돼서는 그래서 계리나 뭐 상품팀에 대해서
회계팀보다는 사실 뭐 상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못하지만 실제 실물적으로는 상위에 있다고 봐야죠. 계리팀에서 이렇게 계리 처리하는 것까지 다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걸 회계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쪽이라 일단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이제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요. 또 뭐 일단 전반적으로 뭐 보험이라고 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건데, 저도 오랜만이라 저 같은 경우는 신계약하고 사고보험금 지급금 뭐 이런 쪽으로 좀 오래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달 이제 과거 이제 상품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걸로 해결하죠. 자, 퍼는 7.61, 업종 퍼는 5.14. 약간 프리미엄을 1등 기업이란 뭐 DB손보랑 뭐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뭐 대표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표주가 프리미엄을 좀 받는 부분이 있고, 전년도 배당 수익률은 6.34. 한번 볼까요? 전년도 기준 배당락이 얼마였는지. 뭐 20만원 정도 치면 되겠네요. 20만원 정도 치고 배당이 6%까지 이렇게 높았나 싶긴 한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N면가가 500원짜리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기업의 N면가 5천원이면 이거 지금 200만원이 넘는 기업이죠. 액면 분할이라는 라인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99년도 2000년도 이때 액면 분할을 하고 뭐 따로 액면 분할을 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시총으로 보면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높죠. 시가총액이 4천억, 1000단위면 10조죠. 높습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N면가 500원짜리입니다. 5천원짜리가 아닙니다. 요거 잊지 마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높죠.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낮지만 일단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사주가 15%, 16% 정도 가지고 있고, 생보, 삼성 관련돼서 가지고 있죠. 얼마? 야, 25, 40% 가까이 되죠. 자, 삼성화재가 주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저 이런 거는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뭐가 많은 거는 싫어하는데, 일단은 삼성생명이 메인이고요. 이재용 회장 밑으로는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물산 밑에 삼성생명이 있고, 그 밑으로 뭐 이제 삼성증권이나 해상카드,
자산운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지분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배당을 올라가면 삼성생명에서 받고, 삼성생명의 물산을 받고, 이게 위로 계속 올라가겠죠. 나름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이게 현대그룹 빼고는 상호작용하는 지분법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더 복잡했고, 그래서 IFRS 관련돼서 보면 기존의 원가로 평가하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던 거를 시가 평가하는 걸로 골자를 한다. 그러니까 전 장부가에서 현재가로 바꾸는 거죠. 부채에 대한 어떤 평가를, 원가라는 거는 당시 장부가를 현 시점에 현재가로 바꾸는 거를 골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100만 원 했는데 현재 시가를 해봤더니 200원이다 이러면 과거에서는 100원으로 처리했던 부분들을 현 시점에 부채를 200원으로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원가 평가하는 부채라는 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충당을 할 건데, 이걸 당시 시점에 있던 부분을 현시가면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현금에 대한 물가 상승률 혹은 뭐 현재 가치에 대한 현금 가치 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특히 기존에는 현금 흐름에 맞춰 조기에 대량화로 인식하는 사업 비용을 IFRS 17에서는 좋은 보험 기간의 분산에 상감에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은 저희가 보험을 들면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보험 가입했다 해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약 환급금은 제로라는 거를. 이게 왜 제로라면 1, 2년 사이에 이제 설계사에 대한 비용, 이제 수당이죠. 수수료가 빠지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미리 다 뺍니다. 빼고 그런 다음에 3년 차 되면 이 보험료에서 조금씩 사업비를 빼가는 거죠. 유지비로 빠져가는 겁니다. 초반에 땡겼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보험 기간에 있으면 이 기간에 다 분할해서 삭감해라. 그전에는 1, 2년 차에 다 몰았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분산을 하면 초반 사업비로 다 빠지고 뒤에는 이제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영입 초반에 보험료가 많이 들어오는 계약이 많으면 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러다가 그 1, 2년 차가 지나면 유지비만 남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안 하든가 정확하게는 차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었었는데,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분할해서 회계 처리해라.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기 좋죠. 계약이 많았을 때 적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된 얘기가 있고요. 아마 뭐 얘기 자체가 보험이라고 치면은 이런 얘기일 거고, 그래서 삼성화재는 10일 쪽에서 연결 지배주주 지분이 6,127억 원으로 전년기간보다 뭐 7% 늘었다고 밝혔다. 옛 회계 기준으로 증가됐다. 그러니까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버렸으니까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10년 전 기준으로 따졌던 거를 현재 이제 따지는 부분들인데, 이게 부채만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지분순위 관련돼서 뭐 이렇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이 메인인 거고, 일단 뭐 이렇게 뭐가 많이 회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보험 8.1%, 장기보험 61%, 뭐 장기보험, 일반보험 이런 것 일단 편은 8.5 정도 되고, 내년 예상치는 5%까지 5배 좀 더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영업이익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지금 보면 이거를 회계 기준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말이 안 되죠. 회계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작년 말에서 올해 3월 기준에 쳐서 7, 8배가 영업이익이 터진다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싶습니다. 이렇게 터지면 좀 많이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회계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배당만 13,800원 줬으니까 뭐 한 6% 지금 한 뭐 올랐으니까 6%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회계 기준이 바뀐다는 거에서 저는 솔직히 조금 별로
뭐 회계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좀 더 좀 쉽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좀 보기 힘들고, 이게 뭐 네이버에서 파이낸스 쪽으로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 잘 적용돼서 헷갈리지 않게 적용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IFRS 연결이라고 다 표현은 돼 있죠.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머치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2019년도 이제 하락세였죠. 3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떨어졌던 이 시점이 여기죠. 그리고 다시 전년도 기준으로 돌아왔죠. 2021년도에서 솔직하게 막 올라옵니다. 아주 올라와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실적에 바로바로 반영하고 움직이는 기업들이면 좀 좋습니다. 뭐 좋다는 표현이,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갱신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자, 이걸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이거 좀 차이가 있을 건데요. 연 단위로 보면 이게 지금 회복이 올라왔고, 영업이나 매출을 보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제 위치에 올라갔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 따라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반응이 일어나죠. 보험사니까 자기 돈을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부채가 높죠. 다 부채를 잡고 가는 거니까, 실제 자기 자본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험료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보면 작년 재작년 19년도 떨어졌다가 증가되면서 또 증가되고 계속 복귀하는 모습이죠. ROE도 그렇고, 이런 거는 당연히 부채가 높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오해 없이 부채 비율이 높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험료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잘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죠. 그리고 사고가 얼마나 적게 일어났냐에 따라서 그 이익이, 보험으로 지급되는 돈이 사고가 없어서 지급할 일이 없으면 계속 운영을 하면서 유지를 하겠죠. 배당 성향은 45% 정도. 좀 이익 대비해서 배당 성향이 좀 높아요. 이 증가에 비해서 배당이 높아요.
뭔가 좀 마음에 제가 지금 안 드나 봅니다. 이렇게 증가될 일이 없잖아요. 이익이 이만큼인데. 게다가 이렇게 증가했다. 뭔가 좀 안개 속에 헤매는 느낌으로 좀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기업이고 좋죠. 보험료 수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이자, 외환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인원은 좀 줄이기는 했고 관계사가 아주 많죠. 그리고 각국에 이제 부동산도 하고 신탁 뭐 이런 것까지. 자, 일단 이렇게 보고 일단 의미 있는 수치들이 변동사항이 있는지부터 봅시다. 하나하나 의미보다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이익, 이걸 많이 늘었죠. 이게 뭐 뭔가 이게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된 건지 진짜 뭐가 바뀐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계속 보는 걸로. 안개부의 금융자산이 갑자기 훅 늘었죠. 수치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현금으로도 달라지고 보면 지금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이었고 21년도 기준에 그래서 이제 하락을 좀 했다가 상승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와서는 훅 떨어진 걸로 나오잖아요. 이 회계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수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분석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EPS, 퍼, PBR, 에비트다, 배당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큰 수치, 나머지 수치에 대해서는 빼고 생각을 해볼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과거에 비해 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EPS를 보면 21년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EPS의 파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21년도 기준에서는 저가 16만 8천원에서 25만원까지 올라갔죠. 이 정도면.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 기준 17만 7천원에서 20만원 비슷하죠. 20만원 정도가 좀 비슷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2020년에 떨어졌고, 지금 고가였던 2016년도 이게 단순히 회계 기준 때문에 그런 건지 볼까요? 2016년도부터 2015년 이후로 봅시다. 2015년도 이후로 보고 하락하기 시점이 2019년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은 2018년도랑 제일 가깝죠. 2018년도랑 제일 가깝고, ROE는 성장을 했고, 뭐 좀 자기 자본주의는 성장을 했고, 배당 수익률은 더 훨씬 더 배당 성향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배당 성향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좀 올렸으나 퍼로 치면 저가죠. 퍼로 치면 저가인데, 일단 제일 가까운 2018년도 12월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12월 말이겠죠. (27만원대) 정도 되네요. 이 정도에서 근데 지금은 22만원 단순히 영업이익만 치는 겁니다. 퍼나 이런 걸로 따져갖고 그렇게밖에 지금 현재 볼 수가 없어요. 세부적으로는 분석이 안 되는 관계로 저도 이런 회계 중 IFRS 세부적인 그거를 하기 힘듭니다. 제 한계고요. 그렇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봐야 되겠죠.
머리 아파요.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뭘 다 빼야 되니까. DB 선보란 지금 1, 2를 낮추고 있는 모양새고, 영업이익은 좀 낮고 당기순이익도 조금 낮고, 근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ROE는 DB가 좀 더 높고요. 부채비율이 높다는 거는 DB 선보 쪽에서 지금 계약이 좀 더 많다는 의미죠. 그리고 뭐 PBR도 DB 손해보험이 좀 더 뭐 지표상으로는 좀 더 나아 보이는, 오히려 삼성화재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B 손해비 공부하지 않았나요? 동부하게 맞죠? 일단 보험을 좀 싫어합니다. 제가 관련 업종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다 보니 배당 수익률이 2019년부터 쭉 올라갔죠. 올라갔고, 일단 보험 자체도 조금 퍼가 같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분 현황은 너무 복잡해서 본인들이 뭐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당기순이익 5천원을 했다.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 이걸 매출이라고 봐야 되죠.
일단 자동차 보험이 되게 크다. 그러면 자동차 사고 지급금 관련해서 지급이 된다는 거는 이쪽에서 마이너스거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이 덜 돼야 그걸 운영을 하니까 좋죠. 계약에 대한 부채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에서 지급할 돈이라 이제 해약환급금 같은 지급준비금을 필요로 하고요. 보험료 적립금도 분할해서 하고,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도 적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기로 보험료 내는 사람들, 연 단위로 보험료 내는 사람들은 이거를 월 단위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매경과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죠. 미리 돈만 내고, 그래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뭐 크게 수치는 없죠. 일단 용어상으로는 그렇고, 계약자 배당 준비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없는데, 과거 상품 중에는 유배당 상품이 있습니다. 그 계약자들이 돈을 안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 배당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복리죠.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이 배당을 찾아가게끔 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상품은 고정금리에 복리를 주거든요. 보험회사 특징상 계속 쌓입니다. 빨리 해지를 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익 배당금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보고, 이제 배당 관련된 거는 막 그런 식인 거고, 지급 준비금은 해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특별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액 속이죠. 그 적립금 가지고 변액이라는 거는 뭐 증권, 변액보험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건 이제 일반 위험보험료를 빠지고 나서 나머지 이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들에 대한 남은 금액은, 뭐 특별 계정은 그런 거죠. 신계약비 빠지고 유지비 빠지고 사업비 빠지고 일반 보험에 대한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뭐 입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적립금을 쌓아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특별 계정으로 다 밀어넣죠. 그게 계약자 남은 이제 적립금인 거죠. 이걸 보면 아, 변액이 판매가 잘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돈을 얼마나 지급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산출하는 거고요. 이 지급 여력 비율이 낮으면 일단은 신용도부터 떨어지죠. 신용도부터 떨어지고, 일단 여력에 비해서 뭐 많다. 운영자산 수익률, 이 금액들을 보험료를 받은 거 가지고 얼마나 운영했냐. 그러면 실제로 좀 크지는 않죠. ROE는 뭐 ROE로 치면 자기 자본 비율 대비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죠. 자기 자본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좀 높은 거는 부채를 다 빠진 건데, 사실은 부채는 의미가 없다. ROE가 중요하다.
부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비율로 쳐도 좋은 걸로 나오고요. 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유질이 중요합니다. 13회차, 25회차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1, 2년 차에 사업비나 신계약비가 다 빠져버리거든요. 유지비라, 이제 나머지 유지비로 빠지는 거고, 1, 2년 차에 먼저 선행해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바꾸자는 회계 기준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험회사는 이걸로 비교를 하면, 해약이 얼마나 많이 됐었구나, 이런 부분을 회사를 비교할 때 계약 유지율 13회차, 25회차를 보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불만족 혹은 뭐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효됐다든지 뭐 혹은 유지를 못하는 뭐 실효 해약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비교하기 좋죠. 계약 유지율이 높으면 그만큼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분들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세부 부분은.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삼성화재에 대해서만 뭐 좋다 나쁘다에 대한 부분은 빼는 거고요. 미래 위험 가중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보험료에 반영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거다. 이게 계리 업무죠. 신계약팀에서 만드는. 자, 원수보험사라고 해서 원수보험사는 삼성화재라든지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메리츠라든지 뭐 현대 이런 회사들을 원수보험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보험사는 국내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까먹었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재보험사는. 상위 4개가 지금 10%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라는 말이고요. 캐롯은 지금 손해가 막심하고요. 해양 이지 신한도 크게 뭐 없습니다. 크지 않아요. 보험사가 작습니다. 이제 자동차 사업 쪽에서 사고가 많이 적으면 일단은 무조건 회사에서 그 해에 이익을 많이 봅니다. 비용도 높고 자동차 사고가 많지 않으면 증가되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교통 규제들이 많아서 사고율이 적게 만들어지는 환경이라 그러면 화재 회사가 보험금 지급할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을 한다. 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냥 자동차 보면 1년에 한 번씩 내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지급이 되면 마이너스가 될 건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운영비로 이익 포함 고스란히 화재보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삼성화재가 자기네들이 1등, 나머지 현대해상, 선보, DB, 현대해상, 메리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우리 1등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애니카가 좀 뭐 유명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7, 8% 성장 관련돼서 하고 있고 우리 해외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신규 사업으로 뭐 영국 쪽 그리고 또 뭐 있나 뭐 자, 회계 부분은 다 빼겠습니다. 회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싸다 안 싸다는 엔맨가 500원이라는 거는 기억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주식이죠. 엔맨가 5,000원이면 지금 200만원대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20만원이 아니라 시총으로 따져서 하는데 주당 엔맨가를 보면서 이제 좀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엔면을 낮춰서 만원짜리 넘어갔듯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자, 나머지 사업 보고서에서는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는 제가 회계상으로는 지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부터 볼까요? 2019년 이때부터 배당금이 올라갔었고 시총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안 좋긴 했습니다. 이때는 안 좋긴 했고 보기는 좋죠. 이렇게 가는 모양이니까 (2019년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절반 정도로 떨어졌었네요. 전년도 대비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었네요. 지금은 제가 가까운 게 전년도 2021년도랑 비교를 하면은 (10만원대에서) (20만원) 요 사이에 움직였고요. 지금 현재 결국은 이제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이 사이로 들어왔고 증가되는 모습이라. 근데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이 금액선에서 움직이는 거냐고 볼까요? 19만원, 20만원대에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등 기업이고, 혹은 1등에서 2등 하는 거고. 시가총액 10조. 여기서는 11.4조라고 하는데 엄청 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보험사끼리 비교하는 거 외에 요럴 때 사면 참 좋았죠. 11만원대 그래, 뭐 11만원에 사서 배당이 얼마였지? 13,800원. 10%가 넘는 수익률이죠. 전년도 비교해서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서는 좀 더 높았죠. 이쪽 라인이니까. 지금, 그리고 솔직히 변동이 있다고 하기에는 이 맥스에서 33만원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정도 걸리는 거죠. 이렇게 반토막인데, 뭐 그렇게까지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여기 고점에서. 그렇지만, 일단,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상으로 사시는 게, 일단 뭐가 뭐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때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게 뭐냐. 그 당시에 영의 자체가 줄어든 부분 있죠. 2019년도 12월.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12월 되기 전에 분기로 이런 추세면 지금 봐봐요. 2019년도에 했으면 이쯤에서 지금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1분기 발표 때 전년도 발표 3월 결산이잖아요. 보험사는 3월 결산이기 때문에 이때가 결산이란 말이죠. 2020년 이때 이제 우리 이제 회계 마감합니다 이럴 때 이미 소문이 난 거고. 그런데 보면 2019년도부터 계속 하락을 했었잖아요. 분명히 분기마다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토막이 났거나, (2019년) 회계전 보면 삼아 이렇게 4분기가 나오겠죠. 보면 4분기에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떨어지죠. 초반에 연도별로 막 오르다가
그러면 근데 다른 기관에보다 좀 높아요. 이거는 아마 다르게 봤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는 뚝 떨어지긴 했는데 뭐 다른 연도에도 12월에는 떨어졌었고 회계 시작할 때쯤에 좀 많이 늘고 뭐가 문제였을까요? 뭘 봤을까요? (2018년 12월에) 비하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있죠. 19년도부터 아마 여기에 대한 충격인 건지 2017년도 12월에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충격이 크게 왔죠. 회계 마감을 하면서 2020년도니까 회계 마감을 2020년 3월에 했으니까 이렇게 따지겠네. 3월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6월달부터 뒤로 거꾸로죠. 6월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년도) 비교해도 첫 분기부터 잘리고 계속 떨어지고 그 앞에 거랑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눈에 띄죠. 분기별로 따져보면 여기 라인으로 치면은 볼까요? 분기별로 보게 되면 3월 마감 결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6월이) 1분기고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과거, 직전 이렇게 따져보면 많이 차이 나죠. 이 차이가 큰 게 이때지 쉽지 않습니다. 이때지 않겠냐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죠. 시작부터. 아마 이때 자동차 보험이 좀 비율이 크다 보니까 아마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이 많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분기별로 올 때 지금 분기로 치면 이게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서 뭐라고 비교를 과거랑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같은 분기 시점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회계 기준이 아니라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뭐 이성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상황 자체를 보자면
분기 보고서를 보고 회계 기준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이익 정도를 보고 자동차 사고 관련 뉴스에 대해서 지급금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만 아니라면 이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매입을 해서 꾸준히 우선형해서 결론적으로는 27만원 30만원대까지 분기별로 꼭 보시는데, 보시다시피 분기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회계 기준 연도의 전분기를 꼭 따지십시오. 이것도 계절을 타니까 꼭 그걸 보시고, 단순히 전분기로 따져가지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이러면 매수 권한이고요. 전년도 같은 분기라 비교를 해서 하락이라면 좀 더 하락을 기다리고요. 이렇게 만약 그게 아니라 전년도 전 분기가 아니라 전년도 같은 분기에서 했을 때는 증가했다라고 치면은 그 부분이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즉각 반응을 일으키는데, 단지 제가 20만원에 샀다고 쳐야 그래서 뭐 고가를 뺄 이 평균으로 가면 27만원이라고 칩시다. (10%면) 22만원, 20% 24만원, 30% 26만원대 이렇게 나오겠네요. 30% 여기까지가 30%. 제가 20만원에 샀다면 기대 수익률은 30%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크다면 크고 짧다면 짧지만 이 기간이 연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연으로 봐야 됩니다. 연으로. 자, 그럼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직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1년 동안 어쨌든 이렇게 간다면 차트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급변하지는 않을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뭔가 좀 많이 느리다, 아주 급등할 거 아니면,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를, 이렇게 무겁고 시총이 높은 것들을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자, 과거 20만원에서 27만원까지 오는데 4년 걸렸어요. 그럼 저희도 그 정도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연평균 한 7% 정도 되겠죠. 30% 목적으로 가진다 그러면 연평균 7% 정도를 목표로 잡을 것이냐. 이때 사주면 틀리죠. 11만원에 샀다면 당연히 이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많이 느리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급할 이유도 없고요. 천천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회계 기준을 빼고 회계 볼 필요 있겠습니까? 삼성화재 망하면은 보험 조치가 안 되는데 11만 7천원에서 20만원 올라오는 요 10% 11만원이니까 2배죠.
3년 걸렸어요. 연간. 이 정도 하락해서 3년 걸렸으니까 연간 30% 정도 나오겠죠. 2배니까 1년, 2년, 3년, 4년까지 가니까 연간 10%. 20% 조금 넘겠네요. 근데 27만원까지 간 거 아니고 20만원까지만 쳐도 이 정도니까. 근데 그렇게 잡은 사람은 진짜 잘 없겠죠. 아무튼 연 단위로 이 정도로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급락을 했을 때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수익률로 따지면. 안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씩 걸리는 건 종목이죠. 굉장히 무겁고 시총이 높은 종목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사서 언제 그냥 계속 플러스는 되겠죠. 플러스는 되겠죠. 근데 기업용 측면에서 그렇게 좋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화재 쪽, 보험 쪽 회계를 찾아보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IFRS 뭐 이런 얘기도 머리가 복잡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 값어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분기 꼭 확인하는 계절 따라 3월 결산 마감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6월달이 1분기죠. 보험사는 혹시 바뀌었나? 그 사이에? 그러지는 않았겠지. (12월) 마감으로 혹시나 바뀌었으면은 앞에 이게 다 12월 마감인데 사업보고서가 떨어진다는 건 12월 마감인데 3월 마감이 아닌가 봐요. 뭐지? 2009년도 (1970년도) 입력을 한 거구나. 뭐야? 네이버로 알아보겠습니다. 살짝 당황했습니다. 일단 배당 측면에서 또 한번 봐야 되겠네요. 13,800원
차트도 안 열리네.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20만 원이었으니까 5% 6% 정도니까 배당도 하자가면서 하는 것도 뭐 변동성 크지 않게 가시는 분들이면 배당 성향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할수록 배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쌀수록 많이 사는 게 좋겠죠. 이런 경우라면. 지금 뭐가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끔 지금 돼 있어서 일단 배당 감안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지급 보험금 관련돼서 뉴스 많이 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뭐 영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그러고 있나요? 일단 뭐 댓글에서 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면은 뭐 좀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일단 제 방송은 1.5배에서 1.75배로 속도로 늘린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이 늦고 생각이 좀 많기 때문에 속도를 올려서 좀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일단 뭐 기업이 나쁜 건 아니고 타이밍이 나쁜 건 아니고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배당 나쁘지 않고요. 단지 좀 아주 장기적인 최소 4년, 5년 연평균 10%대에서 20%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보험 얻기도 어렵고 너무 시총이 너무 커서 더 어렵네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